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십니까?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나와서 한국 부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뭐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KB금융이 발간한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 뭐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쭉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심층조사에서 응답자들,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이 KB증권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 한국 부자, 그 사람들을 한국 부자라고 칭을 합니다. 칭을 하는 한국 부자들이 제시한, 응답한 부자들의, 진짜 부자들의 재산 상태는 어때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적어도 총자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40%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소 소득 기준은 연간 3억 이상, 그러니까 1년에 3억 이상은 벌어야 부자다, 이런 게 한 34% 정도 됐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부자들은 총자산으로는 100억 이상, 소득은 연간 3억 이상이 돼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드디어 이제 100억이니까 이게 백만장자도 아니고, 옛날에는 백만장자 같으면 100만 불이라고 그랬죠. 100만 불이면 10억입니다. 10억 있으면 이제 부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천만장자로 된 겁니다. 이 참, 재산 종류로는 총재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50억 이상, 금융자산이 30억 이상, 그 다음에 회원권, 예술품, 금, 기타 등등 해가 5억 원 이상 보유하는 사람이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기준에 드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한국 부자들은 10명 중에 7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45%인 17만 9천 명이 살고 있고, 경기도에 8만 6천 명, 부산에서는 2만 9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 1만 8천 명, 기타 이래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부산은 이 기준은 이제 지난해 연말 기준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인데, 부산은 2019년보다 1년 새 부자가 한 3천 명 늘었습니다. 3천 명. 부산에도 많이 사네요. 2만 9천 명 정도 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IMF 시기에 부자 이야기 하는 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재미로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물을 쭉 올려놨으니까 기사 상관없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또 재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 한국 부자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618조, 1년 새 21%가 늘었습니다. 정가율은 사상 최고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금융자산 3천억 이상이 7,800명. 하여튼 다 읽어보기는 그렇고, 최소한도 우리가 좀 가까운 자산이 10억에서 100억인 자산가는 35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6억이고, 이게 자산가, 고자산가들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겁니다. 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상당히 좀 이 부자들의 기준들이 그동안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10억 넘게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한국 부자로 이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빼고 그렇죠. 빼고 있는데, 이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해부터 화랑을 보이면서 지난해 10억 이상 금융부자가 한 1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10%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의 어떤 대부분의 재산은 주식 할 것 없이 부동산 합쳐서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수치상으로 많이 늘었죠. 늘었고, 그건 현금화돼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데,
그래도 부자 10명 중 6명은 장기적으로 주식을 가장 좋은 투자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유한 재산들을 참 이 부산에도 지금 3,00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부산에도 3,000명이 늘었으니까 많이 늘은 거죠. 많이 늘었는데 여전히 부산 우리나라 한국 부자들의 자산의 큰 비중 차지하는 것은 주택, 자기 집이 한 30%, 그 다음에 현금, 빌딩 상가 뭐 이런 것들이었고 현 정부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뭐 수치상의 비중이고 그 외에 이제 금융자산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수치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은 그래도 주식,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은 거죠. 늘었고 부자들은 또 이 빚을 내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장을 마련하고 또 주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많이 해가지고 금융을 늘렸는데 재산을 늘렸는데 평균 부채는 7억 7천만 원 정도. 그건 얼마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7억 7천원의 부채를 금융권에서 얻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색을 보면 부동산 투자, 증여, 상속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재산을 부렸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대세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생각이 나고 그 외에 무슨 뭐 펀드, 뭐 금보석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술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뭐 전체적으로는 부동산이 대세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이고 가상화폐는 위험하다. 그래서 별로 손을 안 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3억 이상씩 벌어야 되는 월급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모든 공무원들은 일단은 부자에 반해서 이 기준에서는 빠져나갑니다. 대통령도 연봉이 3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거 하고 특히 부산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3,000명이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으로 상승을 한 해운대 지역이 또 많이 늘었다. 해운대 동네 수영 뭐 이런 쪽에서 집값들이 그냥 상승률이 거의 뭐 부동산 자산이 뭐 1년 전보다 거의 뭐 60% 이상 늘어난 걸로 지금 나와보고 있고 그런 분들은 수치상이지만은 흔들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10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보고서는 금융자산을 10억 이상이 아니라 50억에서 100억 보유자들을 준부자로 정의를 했는데 이 준부자들의 부를 축적한 기여 요소로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근로소득 순으로 꼽았습니다. 일면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건 뭐 의례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의례적인 이야기고. 그러고 준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부동산이 70%고 금융자산 20%, 기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기형적인 재산 구조가 됐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그런데 대충 해보면 이 사람들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부자가 보유한 자산 중에 시드머니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시드머니는 한 5억 정도가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되고 있고 그거를 만드는 시기는 42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42세에 5억 정도의 어떤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만만치 않은데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기초가 되는 종잣돈 규모 5억을 모으는 시기는 42세 그렇습니다. 그게 돼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서는 주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식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집, 뭐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이 아직 젊은 세대다 보니까 재산을 부동산으로 불리기보다는 주식으로 했어요. 지금 뭐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직구도 많이 하고 하자는 뭐 스탁 게임이라 해가지고 많이 하고 지금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어떤 그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죠. 엄청나게 늘고, 이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리를 잡고 있고, 제가 볼 때도 뭐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부자가 많이 생겼다. 코로나 이후에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주식이 거의 1000포인트까지 빠졌죠.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 돈 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때 지수 상승이 보면 코스피 지수가 2019년 말에 2018에서 2020년 말에 2870으로 한 30%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주식 가치도 올라갔고, 금융자산도 뭐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다 또 미국에 바로 또 투자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으면서 상당히 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이게 지금 수도권에 지금 부자들은 다 몰려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우리나라 부자의 절반인 45%가 몰려가 있고, 그 45% 서울 부자들의 절반이 또 이 강남 3구에 모여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이거에 모여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부의 집중도가 지금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수도권의 부자들이 뭐 한국 부자들의 한 70%가 모여 있다. 수도권에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아닙니까? 70% 모여 있고, 인천을 제외한 5대 강력시의 19%, 16%밖에 없고, 경기를 제외한 기타 지방에는 13%의 부자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그래도 부자들이 대구보다도 많고, 그죠? 대구보다 뭐 부산은 29,000명인데 대구는 18,000명, 인천은 10,000명, 뭐 광주나 대전 이런 데는 뭐 10,000명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면 부산은 그래도 부자 좀 있다. 이렇게 또 위안이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막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쭉 표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재미있게 한번 보시고, 다른 자료가 더 나오면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